예, 마지막으로 그 저당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당 식품에 대해서 제가 약간 편향되게 저당 식품의 문제점이 그렇게 설사를 많이 해요. 그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많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당 식품과 감미료의 영양적인 한계. 요즘에는 이제 혈당이 전부 다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당뇨병과 대사질환의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슈거, 설탕을 줄이거나 아예 빼버린 식품에 대해서 너무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제로 슈머,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로 슈머, 단맛은 유지하면서 설탕은 없는 이런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 음료, 저당 스낵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그에서는 너무너무 그 제로 슈머, 그 제로 음식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 음료랑 그 저당 스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달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지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 소비자들의 인식이, 인공 감미료는 그래도 몸에 나쁘니까 나는 천연 감미료를 먹고 싶다, 뭐 그런 감미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뭐 저희 아버님 너무 제로 콜라 입에 달고 하셨는데, 그래도 요즘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제로 콜라 괜찮은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천연 감미료 이런 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소비자들에게 뚜렷해지고 있고요. 물론 저당하는 분명한 장점이 있겠죠. 혈당 조절에도 좋겠고. 하지만 그 저는 논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킵니다. 굉장히 그 인공 감미료들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 옆방에 이제 감각 영양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단맛 중독, 계속해서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고 단맛에 노출되게 되면은 뇌의 보상회로의 과민화 가능성, 그러니까 단맛 중독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건 가능성이에요. 아직 뭐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FDA는 그 어퍼 리밋, 그 ADA 이하에서는 그 인공 감미료를 써도 된다고 계속 논쟁하고 있지만, 뭐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스파탐은 뭐 암을 일으키네, 아니네, 있네, 아니네. 그러니까 WHO는 결국 지금 인공 감미료는 장기 효과를 실험해 본 적이 없다, 롱타임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다, 별로 권고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내린 상태고요. 그 저당 식품의 문제점 하나는 설탕은 없죠. 하지만 뭔가 우리가 그 초가공식품의 재료, 말토덱스트린, 정제감미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초가공식품이라서 결국 장에도 안 좋고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그 대안은 천연 감미료로 많이 나오고 있고, 당뇨 비만 관리에 많이 이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또 지금 천연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맛이 진짜 없대요. 진짜 쓰고 금속 맛이 나서 스테비아 조금, 에리스타디올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블렌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몽크프루트, 나한 그 과일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약간 고급 음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대세는 알룰로스랄 것 같은데, 혈당 상승에 좋은데 단점은 설탕만큼 달지 않아요. 설탕이 한 70%? 설탕만큼 달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과량 섭취 시 설사 가능. 이게 저당식품 최대 단점은 저 입장에선 설사거든요. 설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물론
이전까지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가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이건 조금만 들어가도 뭔가 설탕보다 200배, 600배가 돼 있지만 뭐 암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에 나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연 감미료, 뭐 나은가 추출물, 하지만 고가인 단점이 있고요. 이런 천연의 문제는 뭐냐면 설탕보다 덜 달아요. 설탕의 70%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서 뭔가 저희 아버님도 제가 뭐 열심히 알룰로스로 뭘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몰래 뭔가 단 걸 더 넣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발각되고 약간의 아쉬운 단맛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스테비아는 굉장히 달지만 쓴맛, 뒷맛이 있기 때문에 달한 거랑 섞어줘야 된다. 주로 에리스리톨이랑 섞어주고요. 카라멜화가 불가능해서 뭔가 제과 제빵 이런 데 사용이 될 수가 없고요. 알룰로스는 단점이 뭐냐면 그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자일리톨도 뭐 배탈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집에 알룰로스, 왜냐면 저희 아버님 다 당이 계시기 때문에 알룰로스 당뇨식으로 열심히 노인식으로 쓰고 있고요. 많은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고 장기 섭취로 건강할지 아닐지는 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또 과량으로 먹었을 때는 여전히 그 배탈이 날 수 있고 덜 달아서 맛이 그만큼 안 난다, 맛이 없다, 뭐 불평은 끊임없이 전 듣고 있고요. 그 외에도 스테비아는 너무 쓴맛 때문에 굉장히 달지만 에리스리톨로 주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비아 잘 보시면 뭐 스테비아 1%에 에리스리톨 99%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둘을 섞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에리스리톨 과잉 시 역시 배탈이 날 수 있다. 그래서요. 이런 그 제로 식품을 볼 때 이런 표시사항은 잘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탄산음료는 당연히 그 맛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ASK나 뭐 아스파탐 자체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탄산음료의 고유의 맛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들어있겠지만 이렇게 원재료명을 쭉 읽다 보면은 아세트설팜 칼륨이 들어있단 말이죠. 뭐 이런 합성 함유료가 제로 탄산음료에 들어있습니다. 저당 요거트도 이제 보면은 이거는 꽤 내추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테비아만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내추럴? 여기에 이런 합성 감미료가 있나 없나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고요. 합성 감미료는 그 아스파탐, 뭐 SK 뭐 이런 식으로 수크랄로스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 자, 무가당 과즙 음료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거는 그 내추럴로 천연으로 할 수 없었어요. 스테비아로 맛을 잡지 못했나 봐요. 결국 아세트설팜 칼륨이 따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에리스리톨이나 말티톨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배탈이 나요. 배탈이 그렇게 납니다. 이게 설사가 막 그 당알코올이 들어가면은 흡수가 안 되고 장까지 내려와서 삼투압으로 모든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설사가 일어나요. 그 당알코올의 장자극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음료를 볼 때에는 합성 그 아세트설팜 칼륨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당알코올이 어느 일정량 이상이 들어가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요거 나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겠다, 요거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초콜릿이나 젤리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알코올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거 제로네 하면서 5개, 6개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배탈 납니다. 다 전부 배탈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잘 봤을 때 이런 말티톨 뭐 이런 게 있으면, 말티톨은 당알코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또 말티톨이 좀 특별한데 당이 있어요. 모든 그 저당 그 재료들이 웬만하면 칼로리가 다 없는데 말티톨은 당이 막 치솟습니다. 꽤 치솟고요. 그래서 말티톨이
있는데 저당 식품이라면서 당뇨 환자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말티톨이 들어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젤리 여기도 말티톨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섭취하시면 당이 오릅니다. 이건 당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말티톨이 있냐 없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먹으면 당이 오릅니다. 그리고 당알코올은 이거 한 2봉지 이상, 3봉지 이상 먹으면 무조건 설사합니다. 그걸 정말 조심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로 음료, 제로 초콜릿, 제로 젤리에서 당알코올, 솔비톨, 말티톨, 마니톨, 자이리톨 이런 것이 먹으면 단맛을 내지만 흡수가 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모든 몸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뭔가 제품에 계산이 돼요. 요즘 당 알코올이 몇 g이 들어있는지 그 제품 표시가 되게 돼 있어서 계산해 봤을 때 10g 이상이면은 벌써 배가 아프기 시작할 것 같고요. 20g 이상이면 무조건 설사인데, 어쨌든 당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장이 놀라서 설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주의해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청소년들 엄청나게 설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당 식품은 노바 수준으로 이건 초가공 식품일 수밖에 없고 몸에 나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로 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고, 복부 팽만, 삼투압 설사, 장내 미생물 조성 변동이 있어서 별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저희 애들에게는 먹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먹고 있지만 저희 아버님들도 조금 제로 식품 드시게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달지만 저당 식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덜 달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덜 달게. 그러니까 덜 달게 먹는 습관이 건강을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식재료 트렌드가 있지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한국식으로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식패턴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실천 전략으로 좀 더 저는 잡곡밥 사랑합니다. 잡곡밥 사랑하고 부산입니다. 부산 해조류 수산물 많이 드시는 거 정말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두류 섭취를 높이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저희 서리태를 혐오하는 저희 아이에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뇌기능, 면역 증진을 위해서 오메가3, 트립토판을 좀 더 섭취하는 것이 좋고, 물론 발효식품, 김치, 된장, 청국장, 저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로 시작하는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치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섭취를 하게 되면은 건강할 수 있다. 장내측 건강 강화에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가격입니다. 저는 요거트는 물론 초가공 식품이지만 가격이 싸단 말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물론 초가공 식품이지만 뉴트리스코어 C니까 하면서 저는 초가공 식품 요거트 먹고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공급인 수급 안정성,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좋고, 알레르기 사고는 어쨌든 안 일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명확하게 관리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입맛과 맞는가, 렌틸콩, 병아리콩,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평생 렌틸콩만 먹고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리의 편의성, 과학적인 근거를 꼭 생각하면서 식재료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 가지 식품을 먹고 건강해질 수는 없고,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식사 패턴을 만들어서, 한국식 식사 패턴을 만들어서 영원히 섭취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식사 패턴이 중요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와 우리 한국식을 결합한 한국형 건강식 문화를 저희가 다 같이 선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